자, 헷갈릴까봐 자, 그대로 그 화면을 놔뒀어요. 자, 상품에 관한 회계 처리 방법이 이렇게 순수 계정 분기법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상품 매출 이익만 딸랑 알게 되고 그 기업의 매출액 총액을 알 수가 없고 매출 원가도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묘한 방법이고, 그리고 상품이 꼭 팔려나가지 않고 아까 말한 견본품으로 준다든가 혹은 그 종업원들에게 선물로 줄 수도 있어요, 무상으로. 그러면 복리후생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매출원가로 계산되는 모순이 생기게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잡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이번 1학기에는 이 순수계정 분기법 여러분들 하면 돼. 신경 쓰지 말고 결국은 이렇게 가세요. 앞서 전에 5장까지 배웠었던 그 회계처리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험에 나오거든. 이렇게 하면 돼. 이거 밑에 거 지금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앞으로, 이 부분을 이제 맛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개선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요것의 문제가 이제 지금 말한 대로 매출 총액도 알 수 없고 알아냈을 때 에러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견본이라든가 복리후생비 지출을 다 매출액으로 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매출 원가도 정확히 알 수.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해서 상품 계정을 분할해서 총 매출액을 수익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를 바로바로 비용으로 차감을 해가는 이러한 그 상품 계정을 분할하면서 계속 기록법을 택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는 건 명확해졌어. 매출액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계정에도 계속 이렇게 기록이 되니까 알 수가 있는 아주 매우 우수한 방법인 것 같지만 이것도 역시 한가로워. 이 짓을 맨날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얼마짜리 상품이 팔려나가는지를 가가지고 전부 다 알아내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정확해지긴 했지만 이것에 의해 이것보다는 그지? 말했는데 이거 순수 계정 분기법보다는 분할해서 계속 기록했더니 정확해지긴 했지만 뭐가 개선이 안 됐어? 번거로움은 아직도 개선이 안 됐어. 얘는 번거로우면서 정확하지도 않아. 뭔가 허점이 있어. 그런데 허점만 만회를 했어요. 번거로움이 아직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꼭 굳이 매출원가를 팔릴 때마다 계상해야 되나? 이런 의문을 품게 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여기다가 다시 지우지 않기 위해서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추가를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면 자, 상품 계정을 분할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2분법으로 가도록 한다 그랬지. 3분법은 마지막에 살짝 이렇게 어떤 건지 얘기만 하도록 할게. 이것저것 다 해주면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자, 상품 계정 분할을 하는데 2분법 계속 하는데 이번에는 계속 기록은 하지 말자라는 것이야. 이 매출 원가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문이 생기지.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자, 어떤 방법일까? 이렇게 2분법으로 가는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물음표로 놔두도록 하자.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7월 1일 날 보도록 하자. 7월 1일 거래입니다. 똑같아. 상품 5만원. 현금 5만원. 이렇게 샀습니다. 자, 그리고 10일날 여기 잘 보세요. 이제 10일날 어떻게 하는지. 자, 10일 거래가 뭔데 상품 8개를 8만원에 매출했대. 자, 그러면 현금 받은 금액 8만원. 그리고 매출한 금액 8만원. 끝! 이렇게 해버린 거야. 원가 안 적어. 어떤 상품이 몇 개가 팔려나갔는지 가서 조사 안 해. 그냥 8만원 받은 금액만 적는 것이야.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얼마나 남기고 팔고 있을까? 얼마짜리를 모르잖아. 자, 모르는 채로 가는 거야.
뭐 귀중에 그걸 굳이 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일 날 상품을 또 산 겁니다. 얼마를 샀어? 6만 원을 샀지. 동일해. 자, 그 다음에 현금 하고 여기는 현금 6만 원을 샀지. 자, 이렇게 산 겁니다. 자, 그러면 상품 계정에 6만 원 전가하고 현금으로 샀다. 이거 뭐 동일해. 압수하고 모두 다 해도 이거 살 때는 지금 다 똑같지? 상품 매입할 때는 전혀 다르지 않단 말이야. 2분법을 택하면 그래. 3분법 택하면 여기 매입할 때 매입이라고 그래요. 매입이라고. 남아있는 상품만 이제 상품 계정으로 하는데, 자, 그거는 나중에 마지막에 교수님이 잠깐 설명하도록 할게. 자, 여기 추가 하나 더 해놓자. 자, 여기 20일 거래 또 뭐라 그래? 이제 눈치챘어. 자, 현금 하는데 7만 원 받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만 한다고? 매출 받은 금액 총액을 이렇게 적어놓기만 한 것이. 자, 그러면 기중의 흐름대로 하면은 이렇게 그 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하면 도대체 매출 총액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알 수가 있는 방법이긴 해서 편하지. 일단 편한 게 느껴졌어? 편한 게 느껴졌으면 이제 된 겁니다. 편하잖아. 얼마짜리가 하려면 이거 가가지고 조사 안 해도 되잖아. 지금 당장 매번 이게 수백 번 한다고 생각해봐. 수백 번 팔린다고 생각해봐. 이 일이 한 달에도 막 하루에도 막 10번 20번만 있고 막 사오기도 여러 번 하고 이거 생각해봐. 복잡하지. 자, 그래서 전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7월 말 동안 그럼 우리 기업은 얼마를 팔았느냐. 뭐 전기는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상품 여기 7월 1일 15일 이렇게 5만원 6만원 이거 변함이 없어요. 자, 매출 원가는 한 번도 기록 안 했으니까 없는 것이야. 이제 자, 그리고 매출에다가 이제 이렇게 매출 이렇게 해서 7만원 요거 기록을 했겠다. 자, 그리고 요거 기록했어 안 했어? 안 하고 있는 거야. 계속 기록법 아니니까. 자, 이런 상태에 있는 거야. 매출한 금액은 알 수 있어요. 매출한 금액은. 되지? 자, 이렇게 잘 안 보인다. 매출한 금액은 알 수 있어. 매출한 금액은 15만 원으로. 그리고 상품에 사들여온 금액 총액도 알 수 있어요. 11만 원어치 사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기업의 매출 원가는 얼마였는지는 알아볼라. 안 적었으니까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이 상품이 우리 기업이 판매 가능한 금액은 11만 원인데 팔려나간 금액이 얼마인가를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창고에 가서 재고 조사를 해보는 것이야. 조사를. 자,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실지 재고 조사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줄여서 실사법이야. 실사법.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흐름이라면 조사를 해봤더니 몇 개 남아 있어야 돼. 도난당하거나 이런 게 없다면 어떻게 남아 있어야 되냐면 1일 날 사온 거가 몇 개가 남아 있어야냐면 없고 1일 날 사온 거는 하나도 없어야 되고 15일 날 사온 거 15일분 자,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이건 아까 팔려나간 거고. 자, 저런 식으로 팔려나갔으면 어떤 식으로 남아있을 거냐면 15일 날 매입분 5개가 남아있는 상태일 거란 말이지. 15일분 5개. 그렇겠지?
없어지거나 돈 안 나왔거나 뭐 파손됐거나 못 쓰게 됐거나 그런 거 없다고 다 가정을 한다면 여기 8개 팔려나갔다가 여기 아까 흐름에서 어땠어? 요거 2개 하고 여기서 5개 팔려나서 요거 5개 남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실시 재고 조사하면 요거 5개가 남아있겠다. 15일날 사온 거 요거. 그치? 자, 그러면 요거만 이제 15일날 6,000원에 사온 애니까 3만원만큼이 실제 재고 조사를 했더니 재고액이 3만원 남아있더라 라는 것을 한 번만 필요한 시기에 결산 시에 조사를 하는 것이야. 자, 이게 필요한 시기라고 그러면 며칠이냐면 31일이었겠다. 7월 말일날 조사를 한 것이야. 31일날 3만원만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나 한번 생각을 해봐봐. 자, 이 상품이 3만원만 남도록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11만원에서 3만원을 빼주면 얼마가 돼? 8만원이 되겠지. 8만원만큼이 뭐가 된 것이야? 팔려나가서 매출 원가가 된 것이야. 상품 매출 원가. 매출 원가가 된 것이야. 상품 매출 원가가 되겠지. 상품을 아까 안 쓰기로 했는데 한번 또 썼다가 줄게. 자, 이렇게 쓰는 게 정식이지만 우리 기업은 상품만 파니까 그냥 매출 원가 이렇게 된 것이야. 자, 그리고 이제 3번만 수천 번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남은 금액을 뺀 금액 한 번만 상품을 이렇게 그만큼이 상품이 줄어들었겠구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방법을 택하면 됐던 거라는 뜻입니다. 상품 줄여주고 상품 매출원가 해줍니다. 즉 기말에 그 남아있는 상품의 재고액만큼을 상품 계정의 차변 금액에서 빼주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중에 이런 회계 처리를 해왔으면 얘만 가서 이제 전기하면 돼. 이게 뭐냐면 결산 정리사항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결산 정리사항. 이게 결산 정리 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상기업의 결산 정리 사항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애가 이 상품 계정을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상품 계정을. 그러므로 인해서 매출원가를 구하고 상품의 잔액을 정확히 해보는 거야. 자, 봐. 그러면 저거 전기하는 것이야. 여기까지는 다 전기됐지. 봐. 7월 1일에 5만원 들여왔지. 그 다음에 7월 10일에 판매되는 애 여기 매출이라고 해서 여기 적었지. 그치? 그 다음에 7월 15일에 또 상품에서 6만원 요거 옮겨 적어놨지. 그 다음에 7월 20일에 매출에서 7만원 여기 적어. 자, 그런데 어떤 애를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매출원가 알 수 없고 상품의 재고액 알 수 없어서 상품의 재고액을 먼저 실사를 통해서 한 번만 조사를 해서 조사했더니 3만원만큼이 남아있어야 됐던 거야. 3만원 남아있지. 자, 그리고 나서 요 전에 요 차이 여기 차변의 금액이 상품 판매 가능한 금액이었을 테니까 그것으로부터 여기 3만원만큼만 남아있더라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야.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결산 정리했더니 상품 계정에 여기 매출원가부터 갈까? 매출원가에 8만원. 자, 그리고 상대편 계정가 뭐야? 상품이지. 자, 그리고 얘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말일에 이루어지는 거야. 결산일에. 결산일에 한 번만. 이렇게. 매출원가 8만원이다. 그치? 자, 그리고 여기 8만원이 또 적혀야 되겠지. 상품 계정에. 여기 상품 계정에 8만원이 적히면서 상대편 계정 과목은 매출원가가 됐다. 그리고 7월 31일이 열렸다. 이렇게 해주면 됐던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것도 31일 날 뭐라고 하고 있겠어? 차월 2월 똑같아 아까하고. 그래서 이렇게 합계를 내고 여기 전월 2월 3만원 이거 동일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바 다 얻었어요. 매출액 15만원에서 매출원가 8만원을 빼면 매출총액이 똑같이 아까처럼 7만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잔액도 정확히 3만원만큼이 다음 월로 가고 있고 상품 매출이 구해져 있고 매출원가 한 번만.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품 계정을 분할하면서 요 물음표에 있었던 무슨 방법이야? 실지재고조사법. 실지재고조사법을 택하면 줄여서 뭐라고 하느냐면 줄여서 실사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줄여서 실사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택하면 사법이라는 방법을 택하면 한 번만 하면 이렇게 다 알아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요 간단한 거라서 뭐 그게 그거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요거 두 번만 매출하는데도 이런데 매출이 아까 말한 대로 하루에도 얼만큼 이루어져? 하루에도 수십 번, 월막 수백 번 이루어진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봐. 매번 이거 매출원가 구하고 이런 것들. 자, 해서는 안 되겠지 그런 기업은. 그래서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도소매상들은 저렇게 계속 기록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야. 알겠지? 필요한 시기에 재고조사를 통해서 남은 상품 재고액만 빼서 매출원가를 계상하고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한 매출 총이익을 구하고 이런 방법을 택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을 택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됐을까? 아, 이것도 약간의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단점이. 어떤 문제냐면 상품 계정이 이제 이렇게 해서 실사법을 택하면 당연히 3만 원만큼 남아 있어야 되는데 요 흐름대로 하면 당연히 3만 원만큼 남아 있어야 되지. 그런데 5개가 다 남아 있지 않고 4개만 남아 있어요. 원래대로 했으면 몇 개 정확히 남아 있어야 돼? 5개는 한 개 어떻게 됐을까? 돈 안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어쩌다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매번 기록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언제 없어졌는지도 몰라. 자, 이런 부분들은 잡아낼 수가 없지.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하면 요 실제로 계속 기록법 했을 때하고 실사법을 했을 때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러니까 도난이나 그 뭐 여러 가지 뭐 증발도 있을 수 있어요. 원료 같은 경우는 못 쓰게 된 경우 이런 거. 이런 애들을 이제 잡아내기 위해서 걔들을 이제 감손이라고 하는데 감손 수량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렇다고 회계장부에 이렇게 매번 매출원가를 계속 기록하는 건 불편한 건 뭐 그쪽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 그래서 상품 재고장을 통해서 그 입출고는 당연히 입출고 담당자가 상품이 몇 개 나가는지 정도는 기록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회계 담당자가 이렇게 금액까지 얼마짜리 얼마가 나가는가 이런 것들은 기록하지 않고 실사법을 택해요. 그러면서 수정 계속 기록법이라는 것을 한번 택해보는 겁니다. 계속 기록법의 장점을 가져온 것이야. 그래서 간단하게 나가고 들어오고 수량은 계속 적어놓는 것이야. 수량은. 그지? 나갈 때도 수량을 계속 적어놔. 근데 회계 담당자는 이런 실사법을 택하면 나갈 때는 안 적은 것이야. 금액 같은 거는. 들어올 때는 당연히 살 때는 다 적었어야지. 살 때는 회계 처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근데 판매될 때는 어떤 상품이 얼마짜리가 몇 개가 팔려나가서 지금 팔려나간 상품의 가액 원가는 얼마짜리인가 이 부분은 계산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택했었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만 아까 안 하겠다고 했었던 부분을 살짝 또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교수님, 어떤 방법도 있을 수 있냐면, 자,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 상품 계정을 분할하는데, 뭐 책에서도 이제 3분법 얘기가 나오고 이러고 있으니까, 왜? 당장 가면 이제 3분법 201페이지가 나오니까 살짝 여기서 얘기를 달아주고 가도록 할게.
3분법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라는 거야. 자,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거를 요번에 이제는 이거를 지우고 할까? 어떻게 할까? 여기 추가하면은 밑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줄칸 추가하게 해볼까? 자, 이렇게 해서 어차피 달리는 거니까 하고, 자, 여기다 해보자. 3분법을 가르쳐 줄게. 3분법은 뭐가 다른가? 그것만 보고 가도록 하자. 자, 현행 전산회계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실무에서 이제 K랩 프로그램은 2분법을 주로 하기 때문에 2분법에 실무에서는 3분법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상품 계정을 분할하는데 상품과 관련한 계정을 3개로 나누겠다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나눠지냐면 상품 계정 3분법 하는 거 보도록 하자. 자, 실지 재고 조사법으로 가도록 할게. 실사법. 7월 1일 날 자, 상품을 사왔었지? 자, 그랬을 때 지금 공이 모두 다 어땠었어? 상품 이러고 있었지? 자, 이러지 않는 방법이야. 자, 단기에 사오는 상품은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매입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매입 계정이라고 하나를 더 쓰는 거야. 그러니까 상품을 사올 때 상품, 그리고 판매할 때 매출 이러면 2개 계정이지, 상품과 관련해서. 그런데 상품을 사올 때 매입이라고 하자. 그리고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만 상품이라고 하자. 이렇게 처리를 해서 3개의 계정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야. 그러니까 상품은 2월 될 때만 사용하는 계정으로 사용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럼 7월 1일에 이와 같이 됐고, 오른쪽은 똑같습니다. 현금. 자, 그리고 7월 10일 날 똑같습니다. 매출이니까 7월 10일 날 매출 8개 8만원 알고 있지. 그래서 오른쪽 매출은 변함이 없어요. 3분법이라고 하더라도. 매출 80000. 자, 뭐라고 한다고? 상품을 사들여 왔을 때 상품이라고 안 하고 매입이라고 한다고. 매입. 그래서 앞서 전에 왜 요번 주에 그 첫 번째 섹션에서 매입이라고 하고 있었던 거 그거 생각나?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매입에서 차감한다, 뭐 할인이나 애누리와 환출이 있으면 그 얘기야. 바로 매입이라고 처리하고 있었지. 예제에서 뭐 주우영 뭐 이런 거 있을 때 상품이라고 하는 3분법이었던 것이야. 자, 그러면 매입도 하면서 이번엔 얼마냐면 6만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당연히 현금 했을 거고 6만원. 자, 그리고 20일 날 현금 7만원. 그리고 매출 7만원. 자, 이와 같이 하면은 상품 계정은 자, 뒤로 가버려서 이걸 지워줘야지 그 전기하는 게 나오겠다. 자, 여기 상품 계정이 7월 1일 날 2월 된 게 없다 그러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야. 이렇게 있는 상태겠지, 상품 계정은.
왜냐하면 7월 달에 한 번도 상품이라는 계정은 없었어요. 이게 처음 이제 7월부터 시작해서 매출은 그대로 7월 10일에 8만 원, 그다음에 7월 20일에 7만 원 변함없겠다. 그지? 자, 그런데 어떤 계정을 사용해 이 기업은 상품이라는 계정은 기중에는 사용을 안 해. 기중에는 사용을 안 하고 무슨 계정을 사용하느냐면 자, 이것도 헷갈리니까 지우자. 매입이라는 계정을 사용했단 말이지. 매입 계정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7월 1일에 5만 원. 7월 1일에 현금을 주고 상대편 계정 감옥 5만 원. 이렇게 했던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리고 7월 며칠이지? 여기 7월 15일에 매입. 15일에 6만 원. 현금. 자, 이렇게 해서 기중에는 상품 계정을 한 번도 건드리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처리를 했으면 이제 여기서처럼 뭐를 해야 되냐면 실질 재고 조사법을 택했다고 했으니까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까 흐름대로 하면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가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야? 3만 원만큼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 앞서 흐름대로 똑같이 간다고 한다면 실질 재고 조사를 했더니 그러면 결산 시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 것이야. 자, 그러면 7월 31일 날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자, 7월 31일 날 기초상품 재고액이 없으니까 매출원가로 가져올 애가 없어요. 그래서 매출원가에 얼마를 가져오느냐면 요 매입한의 전액을 다 가지고 매입 계정에 얼마가 있어? 11만 원이 다 팔렸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야. 그리고 매입 계정은 싹 다 없애줘. 11만 원. 11만 원 다 없애줍니다. 자, 그런데 상품 재고액이 3만 원이 생겼다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얘는 그러면은 팔린 애가 아니구나. 다시 매출원가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이야. 3만 원만큼을. 자, 그리고 얘는 상품으로 남도록 하는 것이야. 이렇게. 상품. 자, 요거 7월 31일 거다. 1일이 아니고 31일. 이것도 7월 31일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자, 요거 전개해보자. 매출원가에 11만 원. 11만 원이고 매입은 11만 원이 다 적혀졌어요. 오른쪽에. 뭐로 갔어? 매출원가로 다 이렇게 간 것처럼 이렇게 됐어. 매출원가로. 매출원가로 전부 다 간 것처럼 이렇게 됐지. 그래서 매입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해서 11만 원으로 합이 닫혀지겠다. 그치? 이렇게 해서 11만 원으로 전부 다 없어지는 것이야. 이 저기 매입 계정은 이렇게 해서 자, 합계 내서 됐다 그러면 합계가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합계 내서 그 없어지고 매출원가는 11만 원 다가 매출원가가 아니라고 그러고 있잖아. 여기 아이고
매출원가가 여기 대변에 3만원이 제외시켜줘야 되지. 그래서 매출원가만큼 3만원만큼은 빼주는 것이야. 여기 없어졌어. 요것은 상대편 계정 과목이 뭐야? 상품이지. 상품이 되어졌다. 상품 7월 31일이다. 이같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매출원가는 11만원에서 3만원 뺀 8만원 계산이 되어지네. 그지? 계산 되어지면 되니까 매출원가 8만원. 자, 그리고 여기 3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애, 요 상품이 3만원만큼이 7월 31일에 한 번 생기는 거죠. 이렇게 7월 31일에 매출원가에서 매출원가가 되지 못하고 3만원만큼이 회귀되어진 것이야. 팔리지 않았다 이런 뜻이야. 팔렸다고 가정했는데 팔리지 않았다라고 본 것이야. 자, 그리고 이 3만원만큼이 기말상품 재고액이구나 해서 다음 월로 넘겨라. 이렇게 한 것이야. 이렇게 3분법입니다. 자, 그런데 3분법이 더 복잡한 것 같은데요, 교수님.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금 더 정밀하게 하려고 했냐면, 당기분의 매입분이 얼마이고 그 2월 되는 상품 금액을 딱딱 한 반에 또 여기서 좀 더 세밀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3분법이 지지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요번 기회는 기초상품 재고액이 없어서 이렇게 됐지만, 만약 기초상품 재고액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기초상품 재고액이 여기 상품 없애면서 여기 매출원가가 다 되었다라고 가정한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애, 안 팔린 애를 매출원가에서 빼오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반적인 그 부분을 해놓으면 이런 흐름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추가를 하면 여기 7월 31일 날 일반적으로는 매출원가가 또 되었구나. 어떤 부분이 전기에 그 팔다 남은 상품 전기 2월액만큼이고, 지금은 요번 문제에서는 0원이었지. 그리고 그 상품 기말 그 전기로부터 왔던 애 상품 0, 요런 흐름이 이제 있었던 것이야. 금액이 요번에 있었으면 얼마인가 이제 있었을 땐 지금은 0이니까 요렇게 됐던 겁니다. 7월 31일에. 그래서 일반화시킨 이와 같은 부분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201쪽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